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홀로그램 우주론입니다. 오,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간단하게 뭐냐면 네. 평면상에 입체로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아하. 실제로는 평면에 있어요. 네. 평면에 있는데 이게 허공에서 입체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우리 공진님이 하신 등급과학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공중의 3차원으로 홀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분명히 2차원인데 마치 3차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우주, 홀로그래픽 스페이스 혹은 홀로그래픽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네. 우주와 경험적 현상 세계는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부분의 모습은 홀로그램의 간섭무늬처럼 질서가 결여된 모습이고 실제 의미를 가진 전체는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현실에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고 실제 중요한 본질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 너머에 다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건 전부 홀로그램 같은 허상이다. 오.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이 오늘 이 홀로그램 우주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딱 두 글자.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 정보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말하는 정보는 아니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죠? 빅뱅인가요? 그쵸. 아. 태초에 네. 빅뱅이 있었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그보다 먼저 정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이 컵은 어떻게 생겼다. 이 안에는 어떤 액체가 들어있다. 이 컵은 모어 사이언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다. 이건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은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양자 정보를 정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예. 했다. 지우개가 있습니다. 저기 그죠? 네. 지우개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의 양자적 특성을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입자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도는지 이런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저 지우개를 다 분해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컵도 얘네들을 잘게 부쉈을 때 이 입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얘네들의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탄소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네. C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필이 되죠. 연필의 흑연. 근데 어떻게 구성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쵸? 분명히 얘네들을 다 분해보면 그냥 C야.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레시피를 짜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연필과 다이아몬드는 아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정보예요. 즉 C만 있어서는 우리는 연필도 만날 수 없고 다이아몬드도 만날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정보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C는 연필이 되고요. 어떤 C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게 정보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양자 정보라고 해요. 양자 정보. 양자 정보. 예,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랩장님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그쵸? 탄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 입자들 하나하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냥 알갱이에요. 근데 그 많은 알갱이들이 정보를 갖고 모였어요. 네. 그럼으로써 랩장님이 된 겁니다. 그쵸? 네. 무생물에게 정보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네. 정보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물리학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양자 정보의 총량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정보의 보존은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 되는 수학적인 결과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네. 만약에 이 문장이 깨지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모든 현대 물리학이 전부 다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장이에요. 저게. 예, 예를 들어서 저게 뭔지 아세요? 저건 의자입니다. 네? 하지만 불에 타버려서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렸어요. 그쵸? 이제 저거는 완전히 재가 돼버린 의자입니다.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저렇게 돼도 저 양자 정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우리가 저 의자의 양자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다시 입자를 하나하나 재구성해서 저걸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작은 입자들은 그대로인데 여기 에너지가 가해짐으로써 다른 결합들이 일어나서 형태가 바뀌었죠. 제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의자의 모든 양자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 그쵸? 그러면 이 의자에 가해진 들어갈 때의 에너지, 그리고 바뀐 구조들, 위치들, 속도들, 운동량들 모든 걸 다 더해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 정보의 총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레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레고를 한번 해볼게요. 레고 예시를 들게요. 네. 좋아, 좋아. 레고 부품들은 다 정보예요. 네.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집에선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레고로다가 그 유령성을 만들었어. 좋아. 그럼 좋아. 유령성이라는 정보가 있죠. 네. 근데 망치를 다 깨부십니다. 그러면은 유령성이 사라졌죠. 네. 하지만 다시 유령성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설계도가 만들 있으면. 수 왜냐?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 얘네들을 그대로 다시 짓기만 하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실 때보다 다시 짓는 게 훨씬 어렵겠죠. 왜냐면은 너무 난해하게 변해버렸거든. 이 정보들이. 이걸 다시 모아서 다시 만들어버리면은 유령성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 정보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레고의 숫자도 그대로고요. 레고 하나하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모든 건 그대로예요. 단지 얘네가 모여있는 형태만 바뀌었다가 다시 풀렸다가 바뀌었다가 풀린 겁니다. 저는 이해돼요. 네. 즉 이 말은 뭐냐? 이 우주의 레고의 숫자는 그대로여야 되고 총량은 그대로 되고요. 이 레고 하나하나는 절대 파괴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는 거가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블랙홀 때문이에요. 왜요? 예. 블랙홀은 어마어마한 질량이 아주 한 점에 집중되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점도 아니에요. 차원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블랙홀의 중심의 중력은 무한대고요. 모든 물질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완전히 잘게 부서집니다. 내부에 크기가 없으니까. 남아있을 공간도 없고요. 그 경계를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까지 아시죠? 예. 우리가 절벽으로 가다가 절벽 끝까지 가도 안 떨어지지만 어느 선을 딱 넘는 순간 곤두박질 치겠죠. 네네. 여기서부터는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 그 경계를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사건. 네. 그쵸? 어떤 사건일까? 사건의 지평선, 저기 화면에 보이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상의 경계입니다. 블랙홀, 그리고 블랙홀을 제외한 이 모든 우주가 여기서 분리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요. 블랙홀 안에서도 우리를 볼 수가 없고요. 완전히 분리된 세계입니다.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건의 지평선에서 무언가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가설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스티븐 호킹이 만들어낸 호킹 복사입니다. 보세요.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네.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네. 뭐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죽어요.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이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호킹 복사가 양자중력 이론의 하나인데요. 블랙홀이 방출하는 열복사선이에요. 근데 이 호킹 복사를 설명하려면 일단 또 진공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진공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어로 뭐죠,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빠끔. 그죠, 바쿰. 예. 바큐움. 네. 바큐움이 라틴어로 비어있다라는 바쿠스에서 왔어요. 바쿠스. 예. 바쿠스. 그리고 한자로 보면 텅 비어있다. 말이고요. 근데 베쿰이 뭐 문제되는 단어인가요? 모르겠어요. 다 그렇죠. 채팅. 예, 버큐움이 잘려요. 버큐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한자로도 텅 비어있다는 뜻인데 네. 정말로 비어있느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게 진공이냐? 허허. 적어도 양자역학에서는 아닙니다. 아니죠. 양자역학에서는 진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정하지 않고요. 네.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와 양전자 같은 입자와 반입자가 무한하게 생성됐다가 서로 충돌하여 소멸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가 진공이라고 쳐, 진공. 모든 걸 다 뽑아냈어요. 공기건 뭐건 기체건 뭐건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확실하죠. 텅 비어있겠죠. 뭐 입자 하나도 없는 거야. 오케이. 모든 입자를 다 뽑아냈어. 다 뽑았어. 그런데 그 안이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 입자와 반입자가 탁 생깁니다. 생기자마자 어떻게 되나? 합체해서 폭파.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또 입자와 입자가 생겨나요.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를 무한하게 반복하는데 이게 우리가 관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봐요. 쌍생성과 쌍소멸이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지고 인싸이신 분들 만약에 솔로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되죠? 바로 채갑니다. 네네, 그쵸. 소개팅에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채가요. 또 헤어지잖아요. 네. 바로 바로 채갑니다. 채가요. 네. 즉 입자와 반입자 얘네들은 완전히 인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순간 바로 채가서 사라져버려. 나타나는 순간 바로 채가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성은 동시에 쌍으로 생성됐다가 딱 생성되자마자 바로 짝을 찾아요. 짝 찾아서 바로 소멸해버려요. 이게 무한하게 반복되는 게 바로 진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가 느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 요동이라는 상태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자 반입자가 생성소멸만 반복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때문에 어떠한 요동이 생깁니다. 그 시공간 안에. 그래서 이게 양자 요동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물결을 치는 거야. 네. 이거를 본 건가? 이걸 본 거예요. 아, 바로 이런 현상. 진공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입자와 반입자의 상생상소멸이. 아 진공이 아니어도. 이 말은 뭐 진공일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너무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 아, 이 모든 우주에 이 미세한 양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 쌍소멸이 벌어진다. 근데 스티븐 호킹은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 천재과학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오직 이런 현상이 난다. 우주 전체. 혹시 이 현상이 블랙홀 근처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곳에서 일어나니까. 그쵸? 근데 스티븐 호킹이 이것을 혹시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일어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게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블랙홀은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거대한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거예요. 네.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과 쌍소멸은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천체와 엄청나게 작은 세상의 두 가지 일을 붙여버렸어요. 한 번 머릿속에서. 그러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건의 지평선을 사이에 두고 네. 블랙홀 안에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 쌍소멸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만들었다 사라지겠죠. 블랙홀 밖에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겠죠. 네.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입자와 반입자는 동시에 생겨요. 근데 얘네가 진짜 놀랍게도 마치 책상에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하나가 생기고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입자가 블랙홀 안쪽에 생기고 반입자가 블랙홀 바깥쪽에 생겨요. 사건의 지평선 딱 경계로. 거기 딱 걸린 거야. 딱 그 선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 너무 재밌어. 얘네 둘이 만나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둘 다. 그럼 어떻게 되죠? 블랙홀 안에 생긴 입자 혹은 블랙홀 밖에 생긴 입자, 블랙홀 안에 생긴 반입자, 블랙홀 밖에 생긴 반입자, 얘네들이 이제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블랙홀 안에 반입자가 생깁니다. 블랙홀 밖에 입자가 생깁니다. 블랙홀 안에 있는 반입자는 어떻게 되죠? 블랙홀 안에 있는 입자를 찾아서 소멸하겠죠. 그렇죠? 블랙홀 밖에 있는 입자는 반입자를 찾는데 블랙홀 안으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찾아 떠납니다. 반입자를 찾아. 이 말은 뭐냐? 떠나? 입자 하나가 블랙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럼 뭔가 나온 거잖아. 보세요. 블랙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 없어요. 블랙홀 밖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딱 경계를 놓고 입자와 반입자가 딱 생겼을 경우에는 블랙홀 안에 생긴 반입자가 블랙홀 안에 있는 입자 하나를 잡아먹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블랙홀 안에 입자 하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블랙홀이 질량을 잃었죠. 그리고 밖으로 입자가 하나 튀어나왔죠. 이게 단순히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경계에 두고 생겨난 현상이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블랙홀 안에 있는 무언가가 블랙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블랙홀에서 무언가 빠져나왔다. 그쵸? 이 자체로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맞아요. 사실. 이제 블랙홀에서 뭔가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만약 호킹 복사가 사실이라면 블랙홀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자가 들어가도 의자의 양자 정보가 있죠. 예. 돌멩이가 들어가도 돌멩이 양자 정보가 있겠죠. 네. 인터스텔라 쿠퍼가 들어가도 인터스텔라 쿠퍼의 양자 정보가 있겠죠. 네. 근데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분해돼 버릴 겁니다. 이제는 걔네들을 입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우리가 몰라요. 이 말은 뭐냐? 블랙홀 속에서 양자 정보가 완전히 삭제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생긴 게 블랙홀과 블랙홀을 제외한 모든 우주가 극단적으로 정리가 딱 끝나서 블랙홀은 계속 빨아들인 다음에 정리가 그냥 싹 돼버렸으면 괜찮아. 근데 나온다면 뭐가? 거기서 문제 생긴 거예요. 나오는데 얘가 양자 정보가 있으면 오케이야. 아무리 봐도 있을 리가 없어. 입자 반입자 형태로 징발되는데 얘가 무슨 의자입니까? 의자는 무슨. 얘가 우리가 알던 뭔지도 모르겠잖아 거의. 그죠? 근데 안 나와도 문제야. 만약에 정보가 블랙홀로 나왔는데 보존이 안 되잖아요? 파괴돼 버렸잖아요? 현대 물리학을 구성하는 법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물리학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호킹 복사로 인해서 블랙홀은 질량을 꾸준히 잃어요. 이게 정말 느립니다. 이게 얼마나 느리냐면 우리 지구 전체에 바다가 있죠. 누구도 바닷물을 안 건드리고 증발도 안 하고 그냥 바다 그대로 있다고 쳐요. 그 스케일만. 비 안 옵니까? 아, 그거 다 없어. 그 바다만 있어. 바다만 있어. 그 상황에서 참새가 1년에 한 번씩 그 바닷물을 들이킵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네. 그 정도 속도로 블랙홀이 소멸하는 거예요. 아, 언젠간 바다는 사라집니다. 어. 하지만 참새가 1년에 한 번씩 한 모금씩 먹는 걸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속도는 다행히 점점 빨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참새야 힘내라. 우주의 역사가 만약에 무한하다고 하면 블랙홀은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블랙홀은 이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양자 정보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블랙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랙홀이 존재하는 구간이 이 우주를 삭제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라는 거는 정보를 이 우주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블랙홀이 그 정보를 삭제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 블랙홀이 우주를 지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저 궁금해요. 어. 검증님 말씀하신 거. 예. 블랙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형태로 정보를 보존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쵸? 이제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바로 정보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포메이션 패러독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는 블랙홀이 모든 양자 정보를 흡수해서 네. 얘네들을 아예 똑같이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정보를 파괴되고 정보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명제도 파괴해버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칼텍의 물리학자 존 프레스킬 박사입니다. 일단 네. 화났어 지금. 예, 화났어요. 얼굴이 지금 화났어요. 빨개요. 진지해요. 1991년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의 정보 역설을 놓고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 둘과 2대1로 맞짱을 뜹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 플러스 킵손. 이 정보 역설이라는 역설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호킹과 킵손 입장에서는. 그렇지. 근데 존 프레스킬은 정보 역설은 풀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 2004년 블랙홀의 상보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상보성, 불확정성의 원리를 보여줄 때 쓰는 말인데요. 우리가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위치를 알 수 없고 건드리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보려고 가면 너무 가까워서 운동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은 상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 요거를 알면 요걸 몰라. 요걸 알면 요걸 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완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네. 딱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요. 한 관측자는 블랙홀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보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블랙홀 안에 있어요. 블랙홀 안에는 알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블랙홀 밖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상보성에 어. 의해서. 네. 내가 블랙홀 밖으로 나와. 상보성에 의해서. 그러면 블랙홀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블랙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 블랙홀 안과 밖이 상보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과 예. 밖이 네, 어떻게든 얽혀 예. 있어가지고 그 둘은 이렇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어. 동시에 관측할 수 없다. 동시,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리된다. 역설 없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버렸어요. 네. 해소된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이 안 됐죠. 필요해요. 근데 이 상보성 때문에 호킹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요? 와, 이 얘기를- 뭐 복잡하게 얽혀 있나 보다. 이게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을 그러니까. 드렸지만 제 설명 안에는 굉장히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고 그 논문을 토대로 호킹은 수긍을 하는 거죠. 멋있다. 예. 2004년 7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서 존 프레스킬에게 내기의 대가로 토탈 베이스볼이라는 야구 백과사전을 선물합니다. 네, 호킹의 패배한 모습. 근데 킵손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과학자들의 가설이 등장해요. 네. 중요한 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야. 너무 재밌다. 근데 오늘 너무 몇몇 재밌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정보가. 에? 갑자기? 이게 바로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우와. 일단은 근데- 비주얼. 저거는 그냥 움직이는 GIF고 지금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저 블랙홀의 경계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네, 네. 보세요. 어떤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블랙홀 안으로 안 들어가 정보는. 밖에서 보면은 네. 양자 정보가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경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잠깐만. 이 가설까지 도달을 한 거야. 너무 웃겨.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들어가지 않고 지평선에 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붙을 수 있어요? 사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는 네. 블랙홀을 빨아들이는 절벽의 끄트머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소인 거예요. 정보를 거기 남겨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 표면이 정보를 기록하는 하나의 암호화된 디스크 같은 거야. 왜 이게 이해가 되냐면 보세요. 질량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블랙홀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닷물을 참새가 한 모금씩 먹으면 블랙홀이 사라지겠죠. 네. 반대로 바닷물에 참새가 한 모금씩 물을 뱉으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늘어나죠. 네. 티 납니까? 티 안 나죠. 티 안 나지만 중요한 건 아주 미세하게 바닷물은 늘어났을 거예요. 그쵸? 실제로 블랙홀이 질량을 흡수하잖아요. 블랙홀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질량을 흡수하면 커지죠. 그쵸? 질량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빨아들이는 힘이 커질 거고 네. 질량이 늘어난 만큼 블랙홀이 커질 거고 사건의 시간도 커지겠죠. 왜냐? 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테니까. 네네. 즉 무언가가 들어가는 순간 이 블랙홀의 표면이라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저장소가 이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가로 램을 사고 추가로 하드디스크를 사듯이 무언가가 들어오는 순간 그 정보를 기록할 만한 공간을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표면에다가. 이 말은 뭐냐? 양자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은 블랙홀과 함께 무한정 늘어난다. 전자책 많이 보시죠? 저는 예. 잘... 궤도의 과학컷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의 과학컷의 이북이 있어요. 좋아요. 네. 이 두 개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형태예요. 다르죠. 궤도의 과학컷의 도서는 3차원으로 된 물질입니다. 그쵸? 하지만 궤도의 과학컷의 이북은 2차원상의 디지털로 기록된 평면상에 기록된 정보죠. 암호화된 정보.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보를. 이제 그쵸? 이해했어요. 네. 즉 이 말은 뭐냐?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으로 들어가서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에 기록되는 형태는 궤도의 과학컷의 책이 이북으로 출판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다? 바로 홀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면상의 입체를 기록하는 기술이에요. 분명히 결과적으로 그렇죠. 사건의 지평선은 2차원입니다. 그쵸? 하지만 들어간 정보는 3차원이에요. 홀로그램은 2차원인데 우리가 볼 때 3차원처럼 보이는 게 홀로그램입니다. 그쵸? 3차원의 정보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2차원 형태로 저장된다면 호킹 복사를 통해 그곳에 암호화된 정보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말은 뭐다? 정보는 블랙홀과 무관하게 파괴되지 않는다. 현대 물리학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느낌이 와요, 벌써.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홀로그램 우주론이 맞다고 가정해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건의 지평선에 저장된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빨려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정보로 남겠죠. 사람도 빨려 들어가면 3차원상의 사람이 사건의 지평선에 그대로 2차원적으로 기록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2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그 안에서. 그쵸? 존재한다.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아니죠. 살아있다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 존재해요. 얘가 그러면 살아있진 않아도 관측할 수 있다고 칠게요, 그냥. 네. 그쵸? 그러면 얘가 보는 2차원의 세상은 어떨까요? 현실과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면 3차원이 2차원 그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원상의 표면에서 2차원의 존재가 됐어요. 2차원의 존재는 같은 2차원의 존재를 어색함을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차원이 같거든. 그쵸? 되게 재밌다. 예.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부분을 전체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 사과가 지구가 당기니까 떨어지는구나. 이 이야기를 달도 지구가 당기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확장시켰어요. 그렇죠. 사과를 달로 확장시킨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과학적 사고로 일반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화된 결론. 왜 우리가 정보 역설 패러독스를 풀려고 했겠어요?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일어나. 이런 식으로 특수한 경우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일반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미 블랙홀 아니고요. 우리는 블랙홀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표면의 2차원에 암호화되어 있는 사실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3차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형태를 보세요. 천문학에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보다 느린 부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이 우주는 거기서 빛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어떠한 관측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과는 상호작용을 못해요. 굉장히 뭐랑 비슷하죠? 바로 우리가 우주 안에서 보고 있는 블랙홀. 아, 진짜 잠깐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상 우리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에 붙어있는 암호화된 2차원 정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우리가 이 관측 가능한 우주를 벗어나야만 3차원의 실체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쵸?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단지 그 정보를 홀로그램처럼 투영한 것이며 실체는 전부 이 우주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년까지 이 홀로그램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의 말년에 나온 논문도 있고요. 지금 저는 말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가설들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수학과 복잡한 이론들을 활용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푸엔카레 1패. 존재하는 어떠한 가설도 정보 역설을 말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왜냐? 증거가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킵손의 승리다. 왜냐? 킵손은 정보 역설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았고 정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모든 게 바로 오른쪽에 계신 스티븐 호킹이 남겨둔 인류에게 남겨둔 가장 흥미로운 숙제다. 예,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숙제를 남긴 스티븐 호킹 박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지만 이것은 틀렸다. 블랙홀을 떠올리면 신은 아마 주사위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던져놓을 것이다. 볼 수 없어요. 신이 주사위를 굴릴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 굴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실체가 여기 있지만 신이 주사위를 굴리는 그곳, 진리가 숨겨진 그곳, 우리는 거기랑 상호작용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 신은 주사위를 거기다 굴리고 있거든. 그 이야기죠. 여기다 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라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 신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다 굴리니까. 한마디로 둘 다 맞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습니다. 신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아마 주사위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이라는 천체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으면 신이 굴리고 있는 그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 그곳, 신이 굴리고 있는 그 주사위를 굴리는 그곳을 언젠가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이야! 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